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이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식 앱입니다. QLD가 조금이라도 올라 있으면 이상하게 오늘은 숨이 쉬어집니다. 반대로 TQQQ가 깊게 빠져 있으면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미 지친 기분이 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내 감정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계좌가 커져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분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은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불행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똑같이 달립니다. 처음 큰 월급을 받았을 때 숨통이 트이던 그 느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 느낌을 다시 얻으려고 계속 더 벌고 더 쌓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줄어든 안도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세가 밀릴까봐 밤에 잠 못 자던 사람이 월세를 제때 낼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치과를 못 가서 통증을 참고 살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면 그날은 인생이 바뀐 것처럼 느낍니다. 아이 밥 걱정하던 사람이 냉장고를 채우는 순간 마음이 풀립니다. 이건 행복이 커진 게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이 줄어든 겁니다. 돈이 강력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불안, 공포, 분노 같은 부정감정을 낮추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돈을 더 벌어도 행복이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행복이 아니라 비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주려 합니다. 예전에는 동굴 옆 사람에게만 보여주면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소셜이 그걸 매일매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분명 월급도 오르고 자산도 늘었는데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내 옆집이 아니라 내 화면 속 최상위 1%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2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20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게임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방식은 종목 선택보다 먼저 돈을 어디에 쓰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5가지 뿐입니다. 1. 물건을 삽니다. 2. 경험을 삽니다. 3. 시간을 삽니다. 4. 돈을 모읍니다. 5. 돈을 줍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행복에 가장 약한 게 물건입니다. 물건은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만족이 아니라 비교가 시작됩니다. 시계 하나에서 시계 3개로 바뀌어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이게 물건의 구조입니다. 반대로 행복의 강한 방향은 따로 있습니다. 경험, 시간, 저축, 기부입니다. 이건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경험은 관계를 깊게 하는 경험일수록 오래갑니다. 가족과의 1박 2일, 아이와 함께하는 주말 반나절, 부모님과의 식사, 친구와의 진짜 대화. 이런 경험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억으로 행복해집니다. 시간은 더 직접적입니다. 돈의 최종 목표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쓰는 시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쓰는 시간, 회복에 쓰는 시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고 번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삽니다. 시간은 사라지고 물건만 남습니다. 이 구조를 뒤집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 평안을 삽니다. 저축은 수익률이 아니라 공포를 낮춥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손실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생활비가 비어있으면 작은 하락에도 멘탈이 찢어집니다. 반대로 완충장치가 있으면 같은 하락을 보더라도 판단이 유지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장기 성과를 만듭니다. 기분은 내가 돈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돈이 내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만 흐르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가치로 돈을 흘려보내면 돈은 내 도구가 됩니다. 이때부터 돈은 우상이 아니라 선한 연료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QLD, TQQQ를 연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보면 빨리 부자 되는 버튼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 눌리면 삶 전체가 망가집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수익이면 친절해지고 손실이면 날카로워집니다. 가족 앞에서도 표정이 굳고 잠들기 전에도 숫자가 떠오릅니다. 이건 투자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린 문제입니다. 돈의 우상은 보통 4가지로 나타납니다. 돈, 권력, 쾌락, 명예입니다. 이 4가지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목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목표가 되면 관계를 깎고, 기도를 깎고, 건강을 깎고, 결국 나 자신을 깎습니다. 여기서 아주 실전적인 테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오늘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돈 때문에 약속을 깬 적이 있습니까? 둘째, 편안함, 안전함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삼킨 적이 있습니까? 셋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리한 소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넷째,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항목이 지금 내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투자도 인생도 방향이 잡힙니다. 이제 투자 시스템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를 행복의 도구로 쓰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 없이 들고 있으면 돈이 감정을 흔드는 도구가 됩니다. 규칙이 있으면 돈이 시간을 사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구조는 3단계입니다. 1단계, 불행차단 장치부터 만듭니다. 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투자는 심리적으로 독입니다. 최소한의 완충 장치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정지출 몇 개월치가 비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밤에 잠을 잡니다. 이게 없으면 작은 하락에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2단계, QLD로 체력과 습관을 만듭니다. QLD는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TQQQ보다 덜 날뛰는 편이라 규칙을 몸에 붙이기에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가격을 맞추지 않고 행동을 맞춘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금액으로 사는 습관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계좌를 보는 횟수를 줄입니다.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루에 10번 보는 습관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하루 1번, 아니면 주에 2번, 이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계좌를 줄여보는 사람은 투자 실력보다 먼저 마음의 실력이 생깁니다. 3단계, TQQQ는 가속 페달로만 씁니다. 가속 페달은 브레이크가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일 때만 산다. 예를 들면 기준 지수를 21선으로 정하고 기준 아래에서만 분할 매수한다. 또는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는 현금화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면 TQQQ는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날뛰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돈을 왜 버십니까?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버시면 돈은 반드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돕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버시면 돈은 삶을 돕는 편이 됩니다. 같은 QLD, 같은 TQQQ여도 동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우상이 되고 하나는 도구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불행을 줄입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에서 커집니다. 물건은 빠르게 익숙해지고 비교를 부릅니다. 경험은 관계를 깊게 하고 오래 남습니다. 시간은 돈의 최종 목적입니다. 저축은 공포를 낮추고 기분은 돈을 내 도구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QLD, TQQQ는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품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시면 됩니다. 계좌 보는 횟수를 줄이시고 돈을 쓰는 방향을 시간과 관계 쪽으로 조금만 옮기십시오. 그 순간부터 돈은 삶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돈을 버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중에 내가 제일 취약한 우상이 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돈, 권력, 쾌락, 명예. 여기서 정직해지는 순간 투자도 인생도 진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